안녕하세요.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. 예, 오늘은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그 우선 변제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?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우선 변제권이란 뭘까 한번 볼게요. 우선 변제권이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.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앞에 영상 제가 한번 찍은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을 인도받고 주소 전입하는 것이 대항 요건입니다. 그걸 갖춘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사까지 받으면 그럼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, 나보다 날짜가 늦은 다른 채권자,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. 그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요건이 뭘까요? 한번 볼게요. 첫 번째, 대항 요건의 구비 및 존속입니다. 그러니까 대항 요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우선되는 이제 요건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항상 먼저 갖춰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.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 확정일자를 이제 받아주거든요. 근데 작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임대차 신고를 하러 가면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 놓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제 통지가 오면 경매법원에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. 통지가 오면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.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그냥 살기 싫어요. 이제 그냥 배당해준다면 나는 배당금 받고 나가겠다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. 배당 신청을. 만약에 내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을 낙찰받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내 보증금 인수가 되고요. 그 매수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내주게 되는 거죠. 네 번째,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할 것. 내가 우선 변제금을 받으면 보증금 다 받은 거니까 내 집을 이제 양도를 해야 되죠. 근데 돈을 받기 전에 집을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이제 동시이행의 관계라서 그래서 집을 비워주겠다 하는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 줍니다.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를 받고서 이제 그 돈을 줍니다.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는 건가? 취득 시기가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. 대항 요건을 갖추고요.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그 시점에 두 개가 다 갖춰지는 그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대항력은 주소 전입 후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고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내가 1월 1일 날 주소 전입을 해도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. 근데 확정일자는 바로 그 갖춘 날 그날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완비되는 그 시점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먼저 주소 전입은 1월 1일 날 했어요. 근데 확정일자도 같이 그날 동시에 1월 1일 날 받았어요.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이 주소 전입의 대항력이 1월 2일 0시에 발생하니까 확정일자는 1월 1일에 발생하지만 그래서 총 우선 변제권은 두 개가 다 되는 1월 2일 0시에 발생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예로 내가 주소 전입은 1월 1일 날 했는데 좀 바빠서 그냥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그 다음날 받았어요. 1월 2일 날.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1월 2일 확정일자 시 발생합니다. 그럼 이렇게 중요한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? 다른 채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. 일반 채권자한테는 무조건 우선합니다.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. 채권은 항상 물권에 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맺은 임대차 계약도 채권이긴 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요건, 그 대항력의 요건만 갖추면 물권만큼 힘이 세지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는 항상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. 또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. 가압류도 채권이긴 한데 선순위 나보다 순위가 빠른 가압류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됩니다.
안분배당, 뭐 평등배당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가압류도 1억짜리 채권이고 나도 1억짜리 채권인데 돌려받을 돈은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1억이고 비율이 같으니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그 5천만 원을 딱 나눠서 2,500씩 받는 것이 그게 이제 평등배당, 안분배당입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저당권 등 다른 우선 변제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저당권 뭐 등기상에 보면 쭉 이렇게 뭐 저당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근저당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. 그런 것들과 그런 물건들과 나의 관계는 날짜가 어느 쪽이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내 우선 변제권 발생 일자와 그 저당권 설정 일자 중에서 빠른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받아놓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. 날짜를 먼저 받아놓는 게. 세 번째, 조세채권과의 관계. 조세채권이라는 건 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서 등기를 보면 막 압류 막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,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과 우선 변제권 발생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압류를 보면 압류 일자가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세채권은 압류 등기일, 그 등기상에 등기부상에 나오는 그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이 조세채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이제 국세를 체납했어요. 그러면 바로 압류 들어오지 않거든요. 한 달, 두 달, 세 달 계속 이제 독촉을 해보다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안 내면 체납을 하면 그때 이제 압류를 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몇 달 이상 체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에 조세채권 압류가 돼 있다면 그 조세채권의 발생일이 언제인지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 발생일과 내 우선 변제권 발생일의 선호에 따라서 그 우선 배당이 결정이 됩니다. 그리고 당해세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내 아파트에서 생긴 그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다른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제 국세 체납이 생겼다. 그래도 자기 재산이니까 내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당해세가 아닌데 이 아파트에 관련된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들어오는 건 이건 당해세라고 하는 거죠. 이 당해세는 순서의 선호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선합니다. 그러면 내 임차인의 권리, 내 권리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가능할까요?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갖춘 사람은 무기를 2개를 갖춘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가능. 내가 이 무기를 쓸지 저 무기를 쓸지 내가 고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. 나 돈 받아 나가겠어. 나 이렇게 경매 넘어간 집에 살기 싫어. 하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배당을 다 받았으면 그 집을 명도 비워주면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. 나 그냥 이 집에 새로 전세 얻어 나가면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집에 계약 만료시까지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 받아서 나갈래.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. 배당 요구를 하지 말고 계시면 그대로 그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이 보증금이 인수가 됩니다. 인수가 돼서 나는 계약 만료 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또 만기 시 그 사람에게 새로 인수한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유리하죠. 2가지 무기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나를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. 두 번째, 근데 내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어요.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. 내가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었는데 우선 배당이 1억밖에 안 됐어요. 그럼 난 1억 더 받기 전에는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.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으면서 이 새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나한테 1억을 마저 주면 그때 이제 집을 비워주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권리를 행사하시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날짜가 다른 저당권이나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뭐 이미 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. 그럼 그 저당권보다 뒤 후순위 되는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는 거라서 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집을 구하실 때 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저 같은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 등본을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걸 보시고 뭐 주인이 뭐 직장 다니고 한다는데 뭐 저당권 뭐 은행 근저당이 미리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데 뭐 그 정도에 넘어가긴 하겠어 하고 안이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뭐 그 전체 집 매매 금액에 비해서 아주 뭐 적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큰 금액이고 거기다가 내 전세금까지 들어가면 꽤 큰 금액으로 부담이 든다 하시면
그런 집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권리가 없는 근저당이나 저당권 같은 아무 그런 권리가 없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그런 선순위 권리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래서 빨리 바로 주택 인도 받으시면서 바로 그날 주소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면 내 뒤에 뭐 어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다 설정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이 설정이 되더라도 제가 먼저 보호받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1순위가 되게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를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네, 이렇게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를 제때 빨리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바쁘시더라도 그날 잔금 치고 나서 바로 이삿짐 들어가고 있을 때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주소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